대통령께서 방금 전인 8시 55분 평양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6분 관저에서 나와 인수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열한 청와대 직원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며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헬기는 오전 8시 16분쯤 청와대 헬기장을 이룩해 성남공항을 향했습니다. 성남공항 환당장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 공포의 일상화에서 평화의 제도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생중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취재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대동강 구역에 소재한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고 또 경제인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수행원들도 각각 북측의 파트너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가능한 각각의 장소에 대한 자료는 인포넷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가 확인된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뒤쪽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보엽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김보엽입니다. 수석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임종석 실장 브리핑할 때 그 의제 세 가지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정상은 이번 평양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회담 때마다 이 세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는지 아니면 첫 회담에는 어떤 의제에 집중하고 이후 다른 두 번째 회담 때는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지 그 회담을 어떻게 갔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임종석 실장 브리핑에서 그 회담이 잘 될 경우에 마지막 날 22일에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발대가 일요일에 올라갔고 논의를 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자와 관련돼서는 아직 새롭게 진척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친교의 시간 문제는 일단 평양에서 현지에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있을지 없을지 아직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아마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서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비핵화,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의제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예, 우리 조선미주 박정혁 기자님.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조선비즈 박정학 기자입니다. 특별수행원과 경제인들이 북측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별수행원 중에 한국전력, 코레일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분들이 만난 사람이 김영남 위원장인지 아니면 리용남 부총리인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아침에 오전에 북측에 있는 상황실과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는데 SBS 정유미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만찬 참석자가 혹시 알려진 게 있는지, 혹시 알려진 게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좀 예상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질문 같긴 한데, 이제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경제인들이 이 북한 쪽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만찬은 이따가 오후에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찬 정서에 현재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는 저쪽에서 통보는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제인들의 참여는 역시 이번 우리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미래입니다. 제재로 인해서 경협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우리 경제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파츠의 패트릭 벨터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Patrick Walter, Frankfurt Allgemeine. I have two questions concerning this economic cooperation. Do you expect that there will be any concrete proposals by President Moon towards Kim Jong-un about potenti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second question I have is about the debate at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anctions and Russia obviously putting pressure to 제재에 관련되는 것이고 또 러시아의 관련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재를 조금 완화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리가 Could you ask your question one more time? Because I couldn't hear you well.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는 김 위원장께 경제 협력의 방안을 제안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제재 문제가 대북 제재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의 타이밍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즉 판문점 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신경제 구상의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보다는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의 타이밍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고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가 지금 저희는 어쨌든 국제적인 제재 질서 속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또 그런 변화들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에서 안 보이셔서 수석께서 직접 지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국민일보 강준구 기자님. 수석님, 임종석 실장께서 아마 내일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공동 기자회견 외에, 그러니까 군사협력 분야에 대한 기자회견 외에 공동 합의문 작업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그렇다면 북한과의 합의문 초안 조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공식 수행원으로 올라가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현 통일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일정과는 별도로 북한과의 각급 회담 일정이 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거는 제가 또 그것도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요. 다만 북에 올라갔으면 회담이라기보다는 여러 다른 채널에서 대화들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관련된 합의들은 지난번 여러 차례 실무 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들에서 이게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북측에서 북한에서 올라갔을 때 논의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을 우리 CBS 강혜인 기자님. 네, CBS 강혜인입니다. 소장님, 어제 알려주신 방북이 거절된 김규현 학생 말인데요. 청와대에서 이 학생이 방북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북측 사정이라는 거 외에 혹시 저희한테 추가로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번 회담에서 뭔가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문이 어느 정도로 이제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규현 양과 관련된 부분은 어제 제가 인터넷에 공지 드린 대로의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지만 북측에서 어쨌든 큰 할아버지와 규현 양의 만남이 어렵게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 가족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 부분은 이제 과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6.15, 그다음에 14 이런 남북 간에 큰 합의가 있었고 또 판문점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언 속에 이미 남북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그 합의와 선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합의를 하나씩 꾸준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 그로 인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화의 일상화, 평화의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선언이 있느냐, 합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언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번 회담을 임하는 대통령님의 마음 자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오후 3시에 뵙기로 하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 북측의 연락으로 KBS 우리 공동 취재단 생중계 차량이 이 백화원 초대소로 이렇게 가서 하룻밤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취재진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하룻밤을 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건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